6월 2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지요. 이 가운데 최고위원 도전 선언하신 분입니다. 김용호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그새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어제 하셨습니다. 네, 네. 기자회견 하시고 저희가 첫 인터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하죠. 불러주셔서. 네,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밤사이에 전해진 베네수엘라 소식이 너무나 참담해서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으면 10만까지도 말입니다. 지금 사상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물자가 없어서 맨손으로 술에 맨손으로 지금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종자가 벌써 2만 4천 명이나 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도 좀 구호에 좀 손길을 보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아닌가?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혼란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이 대참사의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저희가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전 네. 필요로 하다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말 지진 다발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불의 고리가 문제 아니냐 이게 또 다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여튼 건 과학자들에게 좀 맡기도록 하고 네. 저희는 그 한국 정치 현실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찢기고 상처난 당심을 다시 하나로 모아내는 통합의 선봉장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네. 삼선 중진이신데요. 네. 최근에 지금 당청 갈등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명청 갈등 이렇게 부르기도 명청 하는 대전이라고까지도 명청 대전. 하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정말 명청대전이라는 조가 만들어질 정도면 상당히 지금 저희 당이 이제 좀 뭐 내용이라고 할까요?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지금 당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께서 이번에 좀 명예로운 불출마를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는 것은 자유, 뭐 출마는 자유지만 네. 그래도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좀 아주 좀 결단을 좀 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출마를 하셔서 네. 지금 이 진영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 더 막 가속화되고 있다는 느낌. 당원들은 정말 1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네. 정말 많은 당원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정말 뉴스를 보기 싫다. 네. 저희가 윤석열 계엄 때 우리 많은 국민들이 텔레비전 보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의 당 자체의 이런 갈등 문제로 당원들에게 너무 큰 실망감을 끼쳐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고 제가 사실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절에도 나와서 좀 이 당을 좀 수습하고 통합하고 화합시키는데 네. 제가 작은 쓸모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저는 나왔거든요. 하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을 빨리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도 요즘 댓글창을 보기가 유유 이렇게 노봉남님께서 올려주셨고 히로에랑님께서 나도 그리고 같이 울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이상한 관종들이 난입해서 진행 중인 인터뷰에 집중 못하게 방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호 의원님 이런 의견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전당대회는 축제, 선거는 축제인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난 그 평택을의 사례를 보듯이 계속 갈등 양상이 심해지면 당원들도 물론 이제 지금 민주당 당원이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평택을처럼 투표율이 매우 떨어질 것 같다. 닭골배기 싫어. 이렇게 해서 투표율이 더 저조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도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제가 정치 그래도 오래 했는데 네. 이 야당과 여당의 여론조사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프의 어떤 곡선을 보면서 추이라는 게 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그 구구 세력인 국힘한테 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 하루 아침 만에. 전 처음 봤어요.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예. 그 여론조사의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정말 우리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 답하기가 싫은 거죠. 네, 답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명천, 대전 뭐 이런 조를 생산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왜 우리 전당대회에 대통령을 개입시키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조를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원의 언어로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어제 전당대회 때도 치열한 경쟁과 토론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용어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동지들의 언어를 좀 쓰자. 최소한 너무 극단적인 것이나 뭐 어떤 동지에서 큰 상처를 주는 이런 언어나 이런 표현은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런 좀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전당대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대놓고 김민석 총리를 미는 거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각도 또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댓글 올리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시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청와대와 정청래 당 대표 때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정청래 대표도 여러 가지 언어에서 굉장히 오해 소지를 많이 줬어요. 뭐 예를 들면 정권은 짧다. 그런 얘기가 네. 사실 국민들과 당원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좀 불편함을 주었잖아요. 네. 최근에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도 대통령께서 분명히 아주 엄격한 조건 속에서 국민들의 인권 문제가 침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좀 남겨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당 대표가 우리 당론에 채택되지도 않은 검찰 개혁 전면 폐지 이거를 그냥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조금 여지를 남겼으면 예. 했는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올리니 이런 작은 그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표현이 당정청에 매우 심각한 갈등의 단초가 되었거든요. 저도 검찰 개혁만큼은 우리 당에서 가장 강성이라고 네. 사실 좀 칭해질 정도로 저도 하는데 평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또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다만 대표는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당정청과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대표가 아무리 소신이 있더라도 네. 대통령 발언을 그렇게 정말 무시하는 어떤 뉘앙스의 발언을 네.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실제로 보안 수사권 폐지 오늘 뭐 신문 조간 신문의 네네. 일면 머릿 기사가 전부 이제 김민석 총리를 인용으로 해서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전면 폐지를 해서 네네. 정부와는 제출하지 않기로 네네. 그랬더니 이제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진작에 좀 그런 입장을 정부에서 결정해줬더라면 속도감 있게 하지 않겠냐. 특히 지금 재헌절 전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자라는 네네, 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왜 재헌절을 기준으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김민석 총리가 정부를 대신해서 보안 수사권의 모든 그 안을 네. 당에다가 위임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은 이제 당의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속에서 검사들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겠다는 예. 우리 당의 이제 주요 당원들과 그 국회의원들의 예. 의지를 수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매우 정밀한 논의가 이제 들어가야 될 때인데요. 네. 정청래 대표께서 뭐 국회로 떠넘겼으니 저는 이런 발언들이 이제 떠넘겼다. 떠넘겼다. 그리고 뭐 시간 끌기 작전 아니냐. 예. 정부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제 향후에 전당대회 경쟁자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겠죠. 뭐 아직까지 이제 뭐 출마 공식화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상징성이 있는 총리가 네. 이런 저 보안 수사권의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당에 위임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당에 떠넘겼으니 그리고 시간 끌기 작전이라서 한번 잘 살펴보겠다. 정말 적절치 않은 발언이죠. 네. 이러니까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전, 뭐 명청 대전 이런 소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동지들의 언어로 네. 동지의 언어로 예, 말을 예. 해라. 말을 해야지 예. 이런 극단적인 언어 또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는
네. 예. 이런 언어로 사실 그 진영을 자꾸 갈라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네. 지금 인생에 중점을 둘 여당이 예. 권력 투쟁에 그냥 휩싸인 이런 정당으로 비춰지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정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국민주권 정부는 뭐 그냥 여일 한가운데 탄생한 정부가 아니고 촛불혁명 2기 촛불혁명 정부 빛의 아니겠습니까? 혁명. 예, 네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2기 촛불혁명 정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역사적인 그 이제 차원에서 네. 개혁을 확실히 이제 이끌어서 친일 군사 독재로 얼룩졌던 대한민국의 잘못된 그릇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역사의 길을 좀 올바르게 그렇습니다. 트는. 네. 왜냐하면 일기 촛불 혁명 정부 때 그게 잘 됐더라면 네네. 지금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겠는데 사실 일기 촛불 혁명 정부에서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검찰 개혁이며 네네. 언론 개혁이며 네네. 등등 그래서 네네. 2기 촛불 혁명에 해당하는 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되니까 네네. 정작 할 일을 좀 못하는 거 아니냐,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근데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검찰 개혁의 끝이 보이기는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검찰 개혁 이번에 중대수사청도 10월 2일 날 발족하는데 예,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게 검찰들의 이제 그 수사권에 대한 의지를 이제 네. 우리가 폐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도 한 언론인이 이제 예. 뭐 대통령께서 그래도 뭐 인권에 관련된 그런 여지를 남겼는데 완전 수사권 폐지가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제가 검찰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옛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이 검찰들이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줄였거든요. 그때 부패 수사와 경제 수사 두 가지만 두 가지로 국한했는데 끝에 등자를 붙여가지고 맞습니다. 그 등자로 인해서 다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들이 시행령 하나. 시행령 하나로 바꿔가지고 틈이 있으면 예. 그 속성은 전면 수사로 다 예.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그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서 네, 수사 기소의 분리 원칙을 완전히 지키자는 건데 이 안에는 경찰에 대한 불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경찰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완벽한 법은 없어요. 수사 기소 분리한다 해도 그게 여러 가지 사람이 하는 일에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시행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왔을 때는 그때 신속하게 보완하면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법 체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네. 법을 완성했다고 해서 그 법대로 모든 국가나 예. 이 사회가 운영되지 않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보안 입법위를 통해서 바로 잡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검찰 개혁의 활용 점정을 찍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뭐 디테일한 부분은 또 그 나름대로 네. 우리가 잘 보완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정청래 대표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정부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고 하랬는데 우리가 결정해야지 왜 자꾸 그걸 또 다시 반문을 해요. 예. 우리가 다 준비해서 예. 우리의 아니, 더불어 그러니까 정부 시행령. 시행령. 예, 정부의 시행령. 네네. 입법은 네. 국회에서 입법은 국회가 하고. 네네. 정부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 입장에서 혹시라도 이제 시행령을 가지고 검사들이 또 다시 수사권을 부활하려는 모종의 뭐 여기저기 막 숨겨놓는 게 많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뭐 조그만 거라도 그래서 그런 불씨를 좀 남기지 말아달라라는 부탁. 그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당부할 수 있죠. 다만 예. 어저께 김민석 총리의 그 메시지는 네. 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당의 입장을 빨리 네. 정리해 줘야지만이 10월 2일 중대수사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법사위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이 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라서 저는 법사위가 없더라도 법사위 출신들과 법률가들과 검찰 개혁에 네. 여러 활동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빨리 TF를 만들어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안을 빨리 완성시키고 네. 그리고 그 완성된 안을 총리실과 정부와 청와대가 네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완성시키자. 네. 그래서 검찰 개혁안이 완성됐을 때 우리 당의 합의안으로 이게 수용이 된다면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중대수사청 나왔을 때도 네네. 저도 이제 의총에서 강력하게 발언했는데 중대수사청이 그러니까 그 진행됐을 때도 청와대와 입장 차이가 컸어요. 왜냐하면 정부안은 검사들과 경찰들을 이원화시켜서 수사관을
설계를 했고요. 네네. 특히 중대수사청 청장의 자격 조건을 법조인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검사, 판사 출신만 할 수 있었는데 저도 강력하게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수용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정치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 입장 차이를 줄여가는 거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대수사청에 대해서 당신의 네. 뭐 고집이나 아집을 부린 게 아니라 음흠. 본인의 뜻도 이런 뜻이 있다. 네. 국회는 이런 뜻이 있다 해서 서로 절충안을 찾아서 중대수사청은 전폭적으로 수용해 준 거라서 예, 예. 저는 이번 그 보안 수사권도 대통령께서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안을 했고 네.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당의 입장이 있다면 수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당정청의 갈등으로 뭐 더 이상 그러니까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아요. 그 정청래 대표가 그 사퇴 선언하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 찾아뵙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도서전 네, 전시회 네. 가서. 그리고 또 7월 1일 날 다음 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갈등 상황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한 어떤 그 행사 아니냐 네, 네, 이런 네. 분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 있는데요. 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회동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한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회동한다는 거는 네, 저는 우리 국민 통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뭐 최근에 이제 당의 복잡한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예. 두 분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우를 갖춰서 만나면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내년에 네. 우리, 카톨릭에서 주최하는 네. 그 세계 청소년 대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교황. 네, 교황님이 오실 텐데 그때 이제 아마 남북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반도 프로세스를 직접 주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도 한반도 평화 문제에 네. 대해서도 뭐 많은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으로부터도 뭐 들을 이야기가 좀 많다고 봐서 예. 오. 지금 만나는 시기가 예. 매우 적절하다.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 특사로 해서 평양에 생각만 가셔서 해도 너무 가슴 설레는 네, 가슴 설레이죠. 왜냐하면 네,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만나서 회담도 직접 하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또 네, 5.1 광장에서 연설도 하시고 그렇죠. 네. 그 광경을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걸어서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북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한반도의 평화 메시지를 낸다. 야, 그러면 이건 진짜 정말 엄청 그런 큰일- 역할을 해주신다면 평화 참 특사. 좋을 것 같아요. 평화 예. 특사 예. 네, 해주시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서 그렇습니다. 도보다리 회동. 예, 너무 그렇죠.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이제 그런 이제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아. 그런 이야기를 한번 경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2026년도 세계 청소년 대회에 한반도의 평화의 꿈이 다시 시작되는 네. 희망찬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뭐 기대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예, 좋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뭐 정규제, 조갑제 이런 보수 인사들은 진작에 당선되자마자 불러서 네. 오찬회동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 이제 1년 지나니까 이제 부르냐. 너무 늦었다. 그 진작에 전직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 네, 먼저 네, 네, 네. 모셔서 했어야지. 네, 네. 너무 왜 이렇게 보수는 먼저 하고 오히려 진보 진영에 또 전직 대통령 너무 찬밥 대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아쉬워요. 왜 너무 좀 늦게, 진작, 늦게 만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요. 예. 하여튼 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겠지만 예.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좀 실드를 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네. 쉴드. 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모두의 우리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만나고 또 우리 진영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네.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만 만나네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동의하지 않는 몇 분들도 이렇게 막 추천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훈 전 후보자 문제라든가 또 이 최근에 네. 인요한 네. 적십자사 총재 뭐 아직 네, 인준을 네, 한 것은 네,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왜 유독 그 검찰 출신 뭐 검찰 출신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다 네. 하더라도 왜 특정 로펌인 김앤장 출신들을 계속 민정수석에 쓰는 건지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근데 이제 저는 그 저의 개인적인 소신과 달리 그래도 국가의 통수권자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개인 국회의원 김용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저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의 여러 가지 인사는 이제 간혹 좀 저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나 이런 인사도 있지만 그 안에는 역시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사실 김대중 정권 때도 DJP 연합이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을 총리로 발탁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DJP 연합을 했는데 결국 DJP 연합 없었으면 민주정권이 수립이 안 됐잖아요.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러시아 속담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는 얘기가 그렇다고 우리가 영입한 분들이 악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대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깊은 고민도 저희가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호불호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은 안 합니다. 대통령이 그래도 좀 깊은 고민 끝에 발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 그 인사를 전 존중하고 싶죠. 만약에 대통령과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네. 제 사적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사적으로 하시고 싶은 네, 얘기. 네. 근데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예.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는 예.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워낙 깍듯한 예의를 중요하게 그렇지 생각하시는 분이라. 국민의힘에는 좀 그런 예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고 이제 직후에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 찾아뵙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어제 윤건영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서울 오신다니까 찾아뵙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다만 왜 그렇게 급하게 갔는지 사전에 연락도 없이 그런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정청래 대표 본인만 알고 있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급하게 갔는데 왜 급하게 문재인 대통령 찾아뵀을까요? 뭐 급한 일이 있었겠죠. 예. 네, 급한 일이 있었겠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그 어쨌든 그 이제 역사성 뭐 정청래 대표는 뭐 이런 걸 강조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의원님께서 최고위원 출마하시면서 나는 이런 차원에서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네, 예, 네. 어떤 포부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어저께 기자회견 했는데 저는 이번 이제 그 전당대회 과정을 좀 우리의 비전도 좀 당원과 국민에게 제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4가지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이제 큰 틀에서는 통합 최고위원이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통합 최고. 예, 지금 조금 이제 진영 논리와 좀 갈등의 요소를 최대한 화합으로 바꿔서 원팀되는 민주당 또 이 민주당을 정말 돛담배처럼 운영하지 않고 항공모함처럼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항해를 할 수 있는 좀 항공모함급의 그 지도부를 만들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는 정말 좀 폐쇄적으로 당을 운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61명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그 전문성을 살려서 민생 특위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161개 민생 특위를 구성해서 예. 당에서 특위를 좀 지원하고 161명 국회의원들이 정말 민생 현장에서 신바람 나게 일하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평가를 권리당원들에게 평가를 받자. 다만 이제 평가는 좀 긍정적인 평가인 거죠. 근데 예. 베스트 10 정도, 예. 베스트 뭐 20 정도 뽑아서 이런 이제 좀 신바람 나는 민생 특위를 만들어서 민생에 중점 두는 당을 만들자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 완수하겠다라는 저의 이제 변함없는 의지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제가 앞으로도 계속 네. 드릴 텐데 우리 당이 이미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담론이 있는데 이 담론을 이제 좀 한번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네네. 그래서 좀 낡은 담론을 청년들의 담론으로 바꾸는 청년 담론위원회도 이제 만들겠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책을 기자회견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전당대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네네. 별건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과 우리 권리당원분들에게 저의 정책과 네. 지도부가 당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네. 좀 명확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네. 어제 한국경제 제목이 친송계 핵심 인사들도 움직인다. 네. 그래서 박선원 이어 김영호도 최고위원회 출마. 의원님 친송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맞습니까? 아마 이제 친송계로 분류한 것은 제가 송영길 대표 예전에 당 대표 하실 때 비서실장을 예, 했기 예. 때문에 뭐 언론에서 그렇게 그 네이밍을 지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개파주의로 우리 당원들에게 너무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네. 그런 것은 좀 절제하고 자제해야 된다. 다만 정치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담론과 가치와 노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노선의 연대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저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정치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네. 한 인물의 어떤 속해가지고 네네. 이 종속 관계 속에서 뭐 당을 운영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어떤 개파주의로 당의 분열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네. 네, 정치 현상이라고 봐야죠. 예. 네. 의원님께서는 사실 교육위원장을 네네.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참교육이라는 영화, 네. OTT, 네, 예, 네. 그 드라마, 넷플릭스.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야 학교가 저 정도야, 이거 진짜 큰일 났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교육 문제는 꺼내면 꺼낼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서 네. 차라리 교육 문제는 좀 거리두기를 하는 게 낫다라고 네.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런 네. 이야기들이 있는데. 더 이상은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아. 뭔가 근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 민생 특위에 네네. 제일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교육이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민생 투기를 너무 포괄적으로 뭐 청년 주택 문제, 네. 교육 문제, 저는 그렇게 가자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문제에도 아이들 스마트폰 네. 언제 사줘야 되느냐, 뭐 이런 학부모님들의 깊은 고민들이 있어요. 예. 제가 한 예로 저는 요새 이제 스마트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청소년 스마트폰. 예. 제가 에듀 안심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알파폰 프로젝트라고. 예. 이 알파 세대들에게 알파폰. 전 세계 최초의 예. 에듀 안심폰을 제공하자. 예.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미 교육부 장관 또 교육감들께서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네. 학부모,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이 예.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 중독은 최소화시키면서 아이들이 생활에는 굉장히 편리한 네. 이런 전 세계 최초의 에듀 안심폰을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런 안심폰을 제가 만약에 그런 특위를 만든다면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알파폰 프로젝트를 제가 맡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스마트폰 사주는 비율이 62%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94%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씁니다. 이 스마트폰은 정말 아이들에게는 성인으로 가는 문, 지옥으로 가는 문이에요. 이 게임 중독을 통해서 처음에 그 게임 중독을 하다가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고요. 예. 실제로 마약도 하고. 거래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데 예.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사주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거거든요. 예. 이 고민이 초등학교 입학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 고민을 정말 우리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오래된 관행이었던 계곡 산장의 닭도리탕, 맞아요. 백숙 예. 이 문제 정말 아주 사이다처럼 해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알파폰 이 문제로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주는 문제를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말 교육부가 오랜만에 네. 효능감 있는 정책을 좀 전 선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61개 특위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디테일하고 구체적이면서 소소할 수 있지만 해결 정말 가능한.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보여주고 국회의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예. 이런 특위를 만들자는 겁니다. 네. 설레네요. 네. 왜냐하면 아마 지금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맞아 진짜 이 스마트폰 안 사줄 수도 없고 사줄 수도 없고 그리고 요새는 뭐 부모님들 막 식사하시면 아이들 그냥 오히려 뭐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들한테 그걸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본인들은 이제 식사하시거든요. 아시다시피 식당에 가면 유모차 있는 아이들이 전부 2-3살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이 넘기는 건 잘하잖아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저는 막 가슴이 찢어져요 사실. 예. 네.
그리고 또 이 디지털 말씀하신 대로 이 알파 세대의 이거 진짜 이만저만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네. 지금 그 완전히 그 초입 단계에서 네네. 1년 차 국민주권 정부 1년 차에 이렇게 큰 소동을 맞이하니 참 갈 길은 먼데 참 답답하다 싶습니다. 8월 전당대회가 이제 이런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 우리가 재출발할 수 있는 전당대회로 잘 준비를 해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에 누가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지도부가 정말 당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지도부가 들어오더라도 소통에 능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입장이 관철 안 됐을 때 네. 남의 입장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다만 토론은 치열해야죠. 네. 근데 자기 주장이 관철 안 된다고 해서 뭐 대화를 멈추고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저는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시켜야죠. 과거에 그럼 정청래 지도부는 그게 안 됐었습니까? 아니 조국 혁신당과 예. 저뭐 합당. 합당 기자회견 전에도 최고위원들 몰랐어요. 최고위원들한테 진짜 언급도 안 한 데다가 의총에서 갑자기 깜짝 그 발언을 해서 조국 혁신당 이 문제가 그냥 굉장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잖아요. 본질적인 문제가 논의도 안 되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당원 저 국회의원들의 그 씀씀이를 보면 예. 너무 소수가 당무에 참여하고 다른 의원들은 다 귀동냥해서 정말 요새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저한테 그런 물어볼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투명하지 않고 소통이 잘 안 됐다. 저는 정말 그거는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인간적인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당 운용만큼은 전 잘못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의원님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이제 7월에는 개원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지금 그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세게 논의가 네.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법사위 그러니까 뭐 이거 법사위는 이건 뭐 말도 안 말도 안 되지만 되고. 예, 법사위를 만약에 넘기면 예. 저희 당은 그냥 폭파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법사위 넘기면 민주당은 폭파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폭해야죠. 사실. 자폭해. 예. 자폭해야 되는데 어저께 천준호 예. 수석한테도 제가 뭐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더니 천준호 수석도 뭐 100% 인지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그거 안 돼요. 네. 아는데 이제 그쪽은 좀 그 숙고하는 네. 뭐 이런 좀 시간을 벌고 예. 싶은가 본데 뭐 예. 그런 거는 충분히 제가 이제 이해는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임위 배정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상임위도 이제 국민의힘 뭐 야당에게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속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냐하면 국회법에 네. 한 달에 2번 상임위 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지 그걸 않습니까? 안 지켜요. 예. 진짜 뭐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예. 각서라도 받고 예. 아니면 망신이라도 주기 위해서 각서라도 받고 상임위 배정을 좀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특히 야당은 상임위 많이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하잖아요. 여당이 될 때도 안 열더니 야당이 될 때도 안. 네? 매우 심각합니다. 네.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살아서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내란 그러니까요. 세력에 엄호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됐어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맞습니다. 근데 네. 민주당은 진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냅니까? 지방선거에서. 내란 청산을 내걸었던 민주당이 내란 세력에 길을 터주는 선거 결과를 정말 그야말로 뭐 저도 거기 자유롭지 않기 책임이 네.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너무 송구스럽죠. 다만 이제 전당대회에서 제가 삼선 의원으로서 정말 당의 중심을 잡고 당이 다시 하나 되고 더 큰 민주당이 돼서 이기는 민주당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출마 선언 하셨으니까 이제 미디어가 중요합니다. 네, 우리 네. 의원님 자주 오셔서 네. 많은 정책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까만 카메라 보고 하시죠. 방금 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우리 권리당원 우리 분들께서 사실 지금의 이제 작금의 상황을 보고 굉장한 실망감을 갖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8월달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이제 이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갈등 또 여러 가지 당원들에게 걱정 끼쳐드렸던 문제를 잘 정리해서 새로운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 화합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당정청이 아주 원활히 소통돼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섭섭하지만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의 지지자나 당원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셔서 저희 애청자분들도 댓글창에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화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저도 문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화나지 않게 네네. 예, 즐겁고 유쾌하고 신나고 재밌는 그런 전당대회를 더불어민주당이 네.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생중계되는 국무회의만 잘 봐도 답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당정청이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은데 반목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당대표는 필요하지 않다. 의원님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네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이랬네 저랬네 그만하고 한 발짝씩만 나아갈 수 있을 때 나아가면서 정리합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